너무 추워. 제발 나를 도와줘.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내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왜 나는 그것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직도 나를 쫓아오고 있는 걸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중학교 2학년, 그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다. 학교 복도에서는 늘 그렇듯 온갖 소문과 괴담이 떠돌았다. 점심시간, 친구 재현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야, 윤호, 그 이야기 들었어? 뭐? 나는 샌드위치를 베어 물며 건성으로 대답했다. 어떤 애가 엄마를 놀라게 하려고 냉장고에 숨었대. 재현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서 나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근데 밖에서 열리는 냉장고 문이 안에서는 안 열린대. 그 애 엄마는 아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찾아다녔고 결국 냉장고에 갇힌 애는 죽었대. 재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말이 돼? 냉장고 문이야 그냥 밀면 열리잖아. 터무니없네. 재현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그래도 소름 돋지 않냐? 그 이야기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머릿속에 남았다. 그날 밤과 후 친구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을 흐르는 강가를 지나고 있었다. 그 강가는 사람들이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악명 높았다. 녹슨 자전거, 낡은 가구, 심지어 고장난 가전제품까지 강둑에 쌓여 있었다. 그날 강가에 버려진 낡은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모델이라 문 손잡이가 두꺼웠고 표면은 녹과 때로 얼룩져 있었다. 야, 저거 봐. 냉장고다. 내가 손으로 가리키자 재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오, 저거 혹시 아까 그 이야기 속 냉장고 아냐?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지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정말 냉장고 안에서 문을 열 수 없을까? 재현의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호기심이 발동했다. 야,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나는 반쯤 장난으로 반쯤 진지하게 말했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며 말렸다. 미쳤어? 저런데 왜 들어가? 하지만 나는 이미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선반은 모두 뜯겨져 텅 비어 있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나올게. 나는 친구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살짝 닫아봤다. 어둠이 나를 감쌌다. 손으로 문을 밀어보려 했지만 놀랍게도 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야 이게? 나는 힘을 줘 밀어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야! 문 안 열려! 꺼내줘! 나는 소리를 질렀다. 친구들이 급히 문을 당겼고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냉장고 밖으로 굴러나오듯 튀어나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거칠었다. 친구들은 놀라서 나를 둘러쌌다. 야, 괜찮아? 왜 그래? 재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해. 너희 못 봤어? 냉장고 안에 나 말고 한 명 더 있었어. 친구들의 표정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재현가 다그치듯 물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달렸다. 친구들이 뒤따라오자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냉장고 안 구석에 누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얼굴은 안 보였는데 긴 머리카락이 바닥까지 늘어져 있었어. 그리고 숨소리가 들렸어. 희미하게 쌕쌕거리는 소리가.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야, 너 무서워서 헛것 본 거 아냐?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쳐갔다. 우리는 더 이상 그 강가에 머물지 않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냉장고 안에서 들렸던 그 숨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강가로 돌아가 봤다.
하지만 냉장고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밤사이 치운 것처럼. 마을 어르신에게 그 냉장고에 대해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강가? 거긴 옛날부터 이상한 일 많았지. 어르신은 담배를 뻑뻑 피우며 말을 이었다. 오래전 그 근처에서 한 여학생이 실종됐어. 가족들이 애를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못 찾았지. 근데 이상한 게 그 애가 사라진 날 밤 강가의 낡은 냉장고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야. 사람들이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후로 그 냉장고가 가끔 나타났다 사라지곤 했어. 마을에선 그 안에 그 애의 원혼이 갇혀 있다고들래.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여학생의 긴 머리카락, 쌕쌕거리는 숨소리. 내가 본 게 정말 그 애였을까? 그 후로 나는 강가를 절대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과 괴담을 나눌 때면 재현가 그 이야기를 꺼낸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 냉장고 문이 열리는 끼익 소리와 함께 희미한 숨소리를 듣는 듯한 기분이 든다. 마을에선 그 냉장고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는 밤에 강가에서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며칠 뒤 이상한 사고로 사라졌다고. 나는 그저 소문이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지금도 냉장고 문을 열 때면 문득 그 숨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진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강가를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냉장고와 그 안에서 느꼈던 공포는 내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밤이면 꿈속에서 그 끼익거리는 문소리와 희미한 숨소리가 되풀이되었다.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던 긴 머리카락의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때로는 내 방 구석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았지만 재현은 가끔 농담처럼 그 이야기를 꺼내며 나를 놀렸다. 중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 겨울이 다가오며 날은 더욱 차가워졌다. 나는 가능한 한 집에 일찍 돌아가려 했지만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때문에 늦는 날이 많아졌다. 어느 날 동아리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해가 일찍 지는 겨울이라 거리는 이미 어두웠고 차가운 바람이 귀를 스쳤다. 강가를 피하려고 늘 다른 길을 택했지만 그날은 친구들과 헤어진 뒤 무심코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 골목은 강가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 섰다. 저 멀리 강둑 위에 낡은 냉장고가 서 있었다. 녹슨 표면과 두꺼운 손잡이, 그날 보았던 바로 그 냉장고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분명 치워졌다고 했는데 나는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호기심인지 아니면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인지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그때 바람이 멈추며 주변이 갑작스레 고요해졌다. 어둠 속에서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 분명히 열려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한 발짝 다가갔다. 그 순간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다. 안에서 희미한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윤호, 윤호.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냉장고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을 스치며 움직였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호, 거기서 뭐해? 고개를 돌리니 재현이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고 나는 겨우 다리에 힘을 주고 달리기 시작했다. 재현이 나를 따라잡으며 물었다. 야, 왜 그래? 얼굴이 새파래졌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저기 냉장고 또 나타났어. 그리고
거기 안에 누가 있었어? 재현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강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냉장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다시 강가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냉장고는 사라져 있었다. 강둑은 텅 비어 있었고 방금 전에 끼익거리는 소리와 숨소리는 마치 내 머릿속에서만 울린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창문 너머로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커튼을 단단히 치고 불을 켜둔 채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문득 방 안에서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냉장고 안에서 맡았던 그 퀴퀴한 냄새였다. 나는 벌떡 일어나 전등을 더 밝혔다. 하지만 냉장고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다. 나는 공포에 질려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거울에 무언가가 비쳤다. 긴 머리카락이 거울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에서 눈을 뗐다. 하지만 거울을 다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내 얼굴이 창백하게 비칠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재현에게 전화를 걸어 그 일을 말했다. 그는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다. 야, 너 진짜 그 냉장고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망설이는 기색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냄새, 그 숨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며칠 뒤 나는 마을 도서관에 가서 그 강가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마을 기록을 뒤지던 중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20년 전 그 강가에서 실종된 여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강가 근처에서 사라졌고 그때마다 강둑의 낡은 냉장고가 나타났다는 증언이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그 냉장고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도 기록이 없는 물건이었다. 마치 저절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더 놀라운 것은 그 냉장고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누군가는 냉장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심지어 한 사람은 냉장고 안에서 손이 튀어나와 자신을 잡아당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모두 그 후로 이상 행동을 보였고 결국 마을을 떠나거나 사고로 사라졌다. 나는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며 온몸이 떨렸다. 그 냉장고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의 저주였다. 그리고 나는 그 저주에 걸려든 것이다.